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들어가는데 잠깐 이제 OT 하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몇 개가 있어서 그거 이제 하고 바로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내용하고 매월 그 OT 시작할 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014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서답 객관식에서 서답형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그 뒤로 이제 지리교육론, 인문지리, 자연지리 파트가 어떻게 이제 쭉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었는데,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자연지리 내용들 중에 인문지리 내용이 조금 더 거의 뭐 2배 정도 자연지리보다는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뭐 이제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영역이 이제 훨씬 더 넓고, 그래서 자연지리 뭐 지형 기후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영역이 이제 많기 때문에, 출제 문항이 이제 많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자연지리보다는 인문지리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100명대로 확 늘어나 가지고 그 전보다는 거의 이제 2배 정도로 그렇게 이제 뽑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올해도 거의 뭐 작년과 거의 뭐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뽑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뭐 응시 인원은 거의 뭐 1000명 내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내후년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뭐 경험을 좀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이런 얘기는 항상 이제 나왔습니다. 매년 우리가 막차다. 그래서 올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거의 뭐 매년 매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휩쓸린다기보다는 우리 시험이 이렇게 시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오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아니 판이하게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 작년을 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일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우리 시험이 1차가 있고 2차, 그리고 이제 최종 그렇게 이제 나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빼놓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다 이제 뽑았다. 그래서 거의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뽑는 그 인원이었고, 그리고 1차 컷, 그 다음에 최종 컷, 2차는 뭐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1차 컷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 16개 시도를 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평균을 좀 이렇게 내보면 79.68. 이게 이제 작년 거고, 재작년에는 76.5. 물론 이 점수에는 전공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전공이 이제 80. 그리고 교육학이 20. 그래서 1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이제 79.68.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출제됐던, 작년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그 난이도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이제 쉬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등급 컷이 한 80점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제가 어려우면 정답의 범위를 넓히고 문제가 쉬우면 정답의 범위를 좁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년의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출제위원회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서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조정을 하냐면 채점을 할 때 범위를 넓히느냐 아니면 좁히느냐 이렇게 이제 채점 기준을 좀 그 융통성 있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85점까지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79.68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높아진 그런 수준이긴 하지만 예전과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교육학이나 이제 이런 컷을 보면 한 15점 내외라고 한다면 얘가 한 15점 내외라고 한다면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한 65점 정도면 60에서 65점 정도면 무난하게 1차를 합격할 수 있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1차에 60에서 65점 정도면 어느 지역이건 무난하게 그렇게 1차는 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공에서 80점 만점을 다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적어도 이제 좀 불안하면 65점. 그래서 최소 65점, 최소 60점, 최대 65점 정도만 1차에서 전공에서 나온다면 교육학은 뭐 비슷비슷하게 다 이제 나올 테니까 누가 이제 교육학은 아주 높게 이제 뭐 20점 만점 다 맞고 뭐 아니면 14점 과락으로 이제 뭐 12점인가요? 뭐 과락으로 그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한 15점, 16점 여기에서 보통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최소 60점, 최대 65점 정도만 맞아놔도 1차는 무난하게 이제 합격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보고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나는 뭐 60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최소 60점만 맞아도 1차가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80점 만점을 목표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운전면허도 뭐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70점이면 70점, 80점, 80점 그 점수 넘으면 무조건 다 합격이니까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이제 받으면 뭐 운전면허 다 이제 보셨을 테니까 거기서 만점 받으면 막 박수 받고 이제 막 그렇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합격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운전면허 시험하고 같은 강도다. 물론 이제 똑같은 시험은 아니겠지만 같은 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은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간략화 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요 1차 점수 서울부터 이제 1차 점수를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얘가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점수가 이제 가장 높았던 지역이 이제 세종, 그리고 가장 낮았던 지역이 광주. 근데 이게 올해도 그럴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 근데 매년 수험생들이 이제 바뀌고 지역도 바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올해 세종을 뽑으면 좀 난 딴 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얘는 참고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뽑았는데 의외로 이제 1차 컷 평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뭐냐면 허수들이 많다. 허수들이 많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지역들을 참고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낮은 편이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기 시작한 그 해부터는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는 조금 가능성이 좀 있지만, 올해도 이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년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요 내용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보면 1차 점수가 한 이 정도, 한 60에서 65점이면 거의 이제 합격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2차도 중요하고 최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험은 이제 1차 점수가 아닌가, 1차 시험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1차에서 합격을 해야 2차의 경우도, 2차의 뭐 기회도 생기고 면접의 경우도 생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1차에 합격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둬라. 지금은. 그래서 1차가 합격하고 나서 2차 준비를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지금은 내가 1차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2차를 생각하고 그것까지 너무 멀리 간 거다. 그래서 지금은 1차 합격의 목표를 둬라.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바로 이제 11월 달에 시험 보는 그 내용부터 이제 좀 바뀌었다. 작년하고 문제수하고 유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 논술형이 없어지고 기평, 그 다음에 서술형이 조금 이제 늘어나고, 요거는 이제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년은 아니지. 요게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논술형 같은 경우에 교육학이랑도 이제 겹치고, 그러니까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얘를 없애면서 서술형을 조금 더 늘렸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6, 13 문항이었는데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그렇게 이제 좀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기평 같은 경우에 8문항이었는데 6문항으로 이제 줄인 거고, 그래서 논술형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둬서 서술형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좀 시험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하고 최종 모의고사 문제 구성도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9, 10, 11월 달 강의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좀 개강을 했고, 요 4주 동안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이제 8회 중에 지리교육론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9월 달은 이제 지리교육론하고 인문지리, 그 다음에 10월 달은 지리교육론하고 자연지리. 자, 이렇게 이제 영역을 좀 구성을 따로따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답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간단하기보다는 주로 서술형 비중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이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요 문제도 그렇게 좀 바꿀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 구성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전공책에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전공책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전공책을 통해서 문제를 대부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자료를, 특히 이제 글자료,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읽기 자료 중심으로 출제를 한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서술형 문항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앞뒤 맥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그 뭐 짤막한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 게 아니라 대부분 글 자료, 읽기 자료 위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그래서 얘를 쭉 이제 이렇게 읽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쭉 읽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좀 파악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게끔 문제를 구성을 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읽기 자료 중심,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대부분 문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출처가 지금 어디냐면 뭐 도시지리학, 그 다음에 뭐 경제지리학, 경제지리학, 뭐 등등등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전공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문제를 좀 구성을 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빼놓는 그런 파트가 없이 이렇게 생략되는 그런 파트가 없이 거의 전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뜨리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 8회 부분을 보면 인문지리건 자연지리건 빠뜨리는 부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문항 자체가 조금 길고 글 자료도 많고, 그래서 그것 자체, 그 문항 자체가 좋은 읽기 자료를 좀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문제 대비는 그렇게 시험 대비는 이게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은 이제 뭐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리교육론은 이제 총 망라해서 그렇게 이제 3회분 정도로 준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를 이제 안 만들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자, 그래서 이제 90, 11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리교육론은 다 들어가고 9월 달에 인문지리, 10월 달은 자연지리, 그 다음에 11월 달은 자연지리, 인문지리 섞어서 주로 읽기 자료 중심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주제 파악이 명료하게끔 그렇게 대부분 문제를 구성을 하려고 했고, 출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책들 위주로, 특히 9월 달은 이런 거, 10월 달은 뭐 지형학, 그 다음에 뭐 기후학, 뭐 맥라이트 자연지리학, 뭐 등등등 여러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만 이렇게 봐도 내가 다루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좀 문제를 좀 구성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보면서 전공서에 있는 내용을 총 복습하는 그런 이제 강의다. 그래서 문제 구성도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주제도 파악하고, 요게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요것도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셔야 되냐면 문제마다 읽기 자료가 들어가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다. 문제마다 제시된 자료를 충실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읽기 자료식으로 그렇게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 연습. 요게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정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시험지를 받으시면 이렇게 뭐 실전 모의고사 뭐 1회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문항이 이제 1, 2, 3, 4 뭐 이렇게 쭉 구성이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문제를 보고 여기에다가 답안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 요 답안만 작성하고 끝내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답안지에다가 얘는 문제지고 얘는 이제 답안지인데, 무슨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 얘는 분명히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딱 끝내 그런 답안지고, 근데 어떤 답안지는 여기를 이제 딱 이제 쓰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답안지로 다시 이렇게 이제 옮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옮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요 문제에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썼던 내용하고 얘가 이제 답안지로 옮겨가면서 여기 있던 내용하고 여기 있던 내용하고 차이가 발생한다. 갭이 발생한다. 갭이. 근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에 본인이 작성을 했으면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요 답안지만 따로 딱 읽어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답안지만 읽어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고, 그리고 있어도 주어하고 서술하고 안 맞고, 그래서 읽어보면 이건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있는 답안지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나는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잘 안 나와. 근데 그거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이 답안지로 옮기면서 요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는 게 이 답안지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목적이 이제 되니까 문제지에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답안지가 이제 다 올라갈 텐데 그 답안지에다 반드시 옮겨 적어라. 그리고 옮겨 적고 나서 문제하고 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근데 이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합격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로 첨삭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좀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뭐 1, 2, 3회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뼈 때리는 말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썼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건데 왜 이거를 썼냐? 근데 자기가 이렇게 쓸 때는 잘 모르고 이렇게 옮겨 적을 때도 잘 모르는데 얘만 따로 딱 놓고 보면 분명히 그런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작성 연습도 하셔야 되고 개별 첨삭도 그래서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노량진에서 전공지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이거 다 하실 텐데, 그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근데 이런 내용들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좀 되는 거고, 이 개별 첨삭이나 답안지 작성 연습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차이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공부하시건 요거는 반드시 90, 11월 달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합격에 가깝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강의 진행 방법은 뭐 매년 이래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제 좀 해왔는데 문제를 드리면 보통은 이제 그 90분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단축을 좀 시킬 겁니다.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A형 이렇게 70분 그리고 B형도 한 70분 정도 이렇게 좀 단축을 시켜서 90분 동안 내내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하다 보면 나중에 당일날 그 90분이 엄청 길어진다. 체감적으로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이용을 해서 답안지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본다거나 그렇게 이제 검토하는 시간을 조금 이제 가지려고 총 90분 내내 그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이제 갈 겁니다. 문제도 읽기 자료식으로 많이 주고 그리고 문제 시간도 적고 그래서 굉장히 빠듯하게 이제 이렇게 70분이 이제 흘러갈 텐데 그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인출작용들이 엄청나게 좀 빡세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이제 하셔야 당일날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길게 같은 90분이지만 나한테는 조금 더 길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검토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심적인 여유를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들 이렇게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 이렇게 잡은 거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해설하고 개별 첨삭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3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정말 이렇게 이제 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긴다. 자, 모의고사반 이제 뭐 실전 모의고사 그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거니까 이렇게 뭐 믿고 따라오셔도 충분히 이제 될 것 같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T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고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 그렇게 이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